킨더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야? 하면 당연히 목공이지. 사인을 막 해달래.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을 했더니 선생님 죽으면 이거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놓고 저기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선생님 유명해지면 팔자. 이런 경우도 있고, 아이들 항상 유쾌한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유명해지셔야 되겠네요. 아, 네. 그러면 저도 요거를 한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을 저에게 안겨주실 게스트 송경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악동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강남 발도르프에 5살 여아를 보내고 있는 아빠이면서, 저는 사실 이제 발도르프 교육학 영유아 7기 졸업생이고, 이제 국제 발도르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발도르프 교사이기도 합니다. 와, 아, 그러면은 발도르프 찐 교사이기도 하면서 목공 선생님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고 계신 학부모이시기도 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이제 배움 한 스푼이라는 채널을 오픈을 하고 나서 PD님이랑 저랑 제일 고민했던 게, 이거 로고 어떻게 만들지? 이거 우리 둘 다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뚝딱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찾다가 그래서 다행히 디자인이 빨리 나와서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거를 손수 만드신 거죠? 네, 저희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녁에 급하게 작업해가지고 바로 따끈따끈하게 작업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목재가 이 소재가 뭔가요? 무슨 나무예요? 얘는 지금 이제 북미산 얼럿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호두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하얀색 이 나무는 이제 메이플, 단풍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향도 뭔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발도르프 킨더가르텐 가면은 목공 냄새가 그렇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목공 선생님도 하시고, 그리고 발도르프 목공 선생님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목공 선생님이자 발도르프 목공 선생님으로서 하루가 궁금해요. 엄청 크게 특별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도 일반 직장인과 같은 리듬을 가고 있어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등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수업 준비하고, 오후에 이제 보통 수업을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고, 항상 아이가 하원하고 나서도 아이가 놀아줄 시간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스케줄이 바뀌다 보니까, 대신 그래서 항상 여유 시간이 나면 저는 아이랑 산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빈 시간 항상 아이랑 조금이라도 좀 더 보내려고 집도 일부러 산 근처에 구해놨고, 그래서 아이가 산책 위주로 보내고 있고, 사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 생각 자체로 아이한테 진짜 큰 기쁨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대한민국 아빠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일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성공하기 바쁜데, 우리 목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더 많이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마음은 아이한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목공이랑 발도르프 목공이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일반 목공 같은 경우는 가구나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업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일단은 뚝딱 나와야 돼요. 이제 대부분 이제 차근차근 나무가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뭔가 경험을 하기 전에 그냥 하루나 이틀 안에 무조건 완성이 돼야 하는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빨리빨리의 한국 문화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일반 학교들은 보통 이런 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발도르프는 이제 가지 상태에서부터 아이들이 점점 조금씩 변화되는 걸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조금씩 본인이 만들어간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목공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이제 원래 가구 시공을 하는 이제 시공팀을 하고 있었고 아, 이제 일반 가구를 조립하다가 네. 정말 우연치 않게 사실은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새벽 한 5시 출근해서 뭐 저녁 11시, 12시까지 일하고 또 새벽 출근하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었다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잠깐 쉬는 사이에 아, 이제 전에 일했던 선생님이 한 3개월만 목공을 하지 않을래? 해가지고 이제 발도르프 원에 목공 선생님이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잡힌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날 아팠는데 네.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지? 하면서 그때 사실 목공에 그냥 아이들과 목공을 할까? 하면서 목공을 시작하게 됐고 사실 주변 반대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쵸. 사실 일반 유치원에서 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금전적으로 맞아요. 한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나왔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워낙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뭔가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꿈을 이루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이제 7살 아, 됐는데 네네. 저는 7살 된 우수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킨더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야? 하면 당연히 목공이지. 근데 저희 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목공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사실 발도르프의 아이들은 네. 모델링을 사실 제일 중요시하는데 어른들의 다양한 활동을 봐야 그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 목공이라는 건 쉽게 접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아이들도 뭔가 했을 때 내가 안 해본 거를 뭔가 함으로 해서 성취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닌 사포질 뭐 이런 거를 네. 그리고 어른을 도와주는 행위만으로도 사실 아이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주고 그게 굉장히 큰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달을 갖다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목공 수업을 하는 날마다 저한테 자랑을 하거든요. 엄마, 오늘 나 사포질 했다? 엄마, 나 오늘 드릴 했다? 엄마, 나 오늘 배 만들었다? 엄마, 나 오늘 만든 거 이거 봐봐 하면서 너무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아이가 그냥 말 그대로 색종이를 뭐 접어서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무 사포질부터 시작해서 다 자르고 재단하고 붙이고 이거를 직접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저는 발도르프에서 목공이 주는 아이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무엇 하나도 그냥 얻어지는 게 없다. 이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는 것 같아요. 네, 맞을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너무 물건이 많잖아요. 네.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너무 쉽게 살 수 있는데 발도르프 아이가 진짜 차별화된 거라면 물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다양한 아이들을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아이가 상상력, 창의력으로 이거까지 만들었다. 이런 예시가 있을까요? 저희 어른들의 생각에서 봤을 때보다 사실 아이의 시야가 훨씬 넓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블럭으로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쌓기 놀이하고 그쵸. 뭐 비행기 정도 만들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이 비행기도 이제 작은 모형이 아니라 블록을 정말 거대하게 만들어서 정말 탈 수 있는 비행기 형태까지도 만드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막 배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끔 구조를 짜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있는 재료 안에서 절대 그 뭔가 주어지고 이게 그 형태가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들은 주변에서 본 거를 흡수해서 그걸 응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신기하다. 이걸로 이게 가능해? 하는 걸 느낄 때가 좀 있어서 아이들의 상상력이 정말 놀랍구나 네. 하는 걸 느껴서 사실 이거를 그냥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래서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같은 후임을 좀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나 그런 꿈 같은 건 없으실까요? 일단은 목공을 떠나서 일단은 쉽지는 않아요. 현 교육계 현실 자체가. 그렇죠. 발도르프 유아교육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남자라는 현실에서 한번 꺾여요. 아. 저는 이제 발도르프 교육 현장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대소변 처리. 아. 남자라서 처리해주면 더럽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 심지어 남자아이조차도 오. 못하게 해요. 왜죠? 왜냐면 남자가 해주면 깔끔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소리도 있고 아. 그리고 먼저 아이가 먼저 와서 안기는데 남자 선생님이 안아주면 더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네, 부모님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근데 나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사가 됐고 사실 그 보육이라는 커리큘럼 안에 아이를 보육하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남들은 이제 남자라서 뭔가 혜택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죠. 오히려 반대로 유아교육 쪽에서는 약간 오히려 배척받고 약간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도 부모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배움 한 스푼에서 부모님들 저랑 함께 교육 한 스푼씩 얻어먹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보고 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발도르프 교육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발도르프 교육은 어떤 거다라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발도르프를 하면 여기는 그냥 노는 데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놀이학교잖아. 네. 아니면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을 치유하는 곳으로 사실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발도르프는 제가 정해놓은 그냥 아이를 아이답게 만드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력, 창의력 좋아한다고 네. 그런 상상력, 창의력에 투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유치원에 진짜 한 달에 막 4,500씩 내는 그걸 보면서 왜 굳이 거기다 돈을 쓰지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통계로 봐도 미국의 이제 IT 회사, 대기업 이제 자녀들 분들 봐도 네. 사실 발도르프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실리콘밸리에서 네, 맞아요. 비싼 돈을 주고 발도르프를 어린 보내죠. 시기에 창의력을 키우기에 발도르프가 좋다라는 걸 이미 사실 큰 기업들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사실 크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민됐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네. 금전적인 것도 좀 맞아요. 있었고 이제 정통 발도르프는 아무래도 나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고민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또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네. 보낼 수 있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 네. 고민하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내 아이를 위한다면 유아기를 좀 보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에너지를 내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뇌의 발달이 일어나요. 그쵸. 근데 그 신체가 커야 될 시기에 아이들에게 뇌로 집중하고 있어요, 에너지를.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뉴스에도 7세고시 나왔듯이 네.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발달에 맞게 아이들이 커야 되는데 뇌의 성숙이 일어나기도 전에 뇌한테 너무 과한 에너지를 주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저희 시대 부모님들 알잖아요. 어렸을 때 조기 교육했다고 커서 똑똑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냥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는 걸 조금 바라신다면 저는 그냥 아이가 아이다워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초보 엄마, 초보 아빠 네. 입장에서 아이다운 게 뭔데?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다기보다 그냥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4세부터 뭐 태권도, 피아노 이런 걸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이가 이걸 좀 진득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싫어하면 바로 바꿔요. 태권도 했다. 태권도 싫어하면 아이가 충분히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아이의 기호에 맞게 계속 변화를 줘요. 그게 아니라 뭔가 꾸준한 반복적인 리듬.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발도르프에서 추구하는 거는 꾸준함이고 반복적인 리듬이에요. 그쵸. 이게 동화책을 보더라도 한 달에 한 동화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읽어요. 그럼 나중에 아이가 그 동화를 줄줄 외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놀이도 이뤄내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연결을 해서 다른 놀이를 변형도 일어나요. 그렇다면 1년에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에 12개의 동화면 그 12개의 동화를 다 습득하는 그쵸. 거예요. 엄청난 사실 일이거든요. 네. 제가 교사를 할 때 그 동화를 외워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줘요. 선생님들도 네네. 글자 토시를 하나 틀리면 아이가 바로 옆에서 얘기해. 그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걸 달달 외우고 있고 뭐 그 인형극을 할 때도 욕심꾸러기 고양이라는 인형극이 있는데 뭐 고양이가 걸어가요. 터벅터벅 타박타박 이런 거 있는데 애들이 네. 같이 참여하면서 인형극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아는 거니까 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하. 그냥 항상 새로운 걸 제공해 주기보다 그냥 안정적인 걸 제공해 주는 게 유학이다. 나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네요. 아,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네네. 이게 너무 좋은데. 네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알려졌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되면 시스템 문제일 수 있지만 서류가 없으면 통과받지 못하는 것들 시스템이 너무 강해요. 나라 지원을 받으려면 서류가 다 증빙돼야 돼요. 맞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는 세계가 아니라 서류를 잘 쓰고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뭔가 다 증명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발도르프 같은 경우는 중국, 일본, 네. 미국 전부 다 나라 지원을 다 퍼주고 있어요. 이 교육은 좀 더 키워야 돼 하는 것들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좋지만 서류가 증빙돼야 되잖아. 네. 그럼 결국 국공립으로 가야 되고 국공립이 들어가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문제로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정부에서 조금 정책을 좀 완화시켜 주시면 어떨까. 왜냐면 저도 일반 유치원에서도 근무해봤지만 네. 교사가 서류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하루에 진짜 초보 교사 같은 경우는 그 서류를 완료하기 위해서 저녁 8시, 9시까지 남아서 서류를 쓰고 있어요. 애들 낮잠 시간에 애들이 자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시간에 서류를 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치 서류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베테랑 선생님들이야 빨리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마저도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전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 작업 중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빵 터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빵 터졌다고 하기엔 좀 뭐한데 이제 가끔 저희가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제가 아이들한테 시범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오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종이를 가져오더니 갑자기 사인을 막 해달래.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을 했더니 선생님 죽으면 이거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몇 살이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아. 그리고 가끔 이제 작품 하나 선물을 해주면 안 되냐고. 네. 그럼 제가 네, 평생 네. 갑으로 갖고 있겠다. 그래놓고 종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선생님 유명해지면 팔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아이들 항상 유쾌한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유명해지셔야 되겠네요. 아, 네. 그러면 저도 요거를 아. 한번 그러면 발도르프 교육 네. 그리고 이런 수공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공예는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모든 것들이 사실 저는 수공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수공예가 다가오기 어렵다면 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심지어 하는 요리조차도 수공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 내가 잘하는 걸 하시는 게 수공예라는 거 그거 말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발도르프 교육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엄마들에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도르프는 그냥 아이를 위한 교육이니까 만약에 모르시겠다면 그냥 한번 속눈썹 치고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 네. 사실은 접해봐야 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음.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 리듬 잡는 게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었는데 네. 사실 너무 쉽게 해결이 돼서 저는 200% 이상 만족하고 있기 200% 때문에 이상. 일단 보내보시고 네. 그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얼굴이 보여요. 표정에서부터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 배움 한 스푼에서 저한테 커다란 배움 한 스푼을 또 네. 떠먹여 주셨는데 오늘 나오신 소감 듣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카메라 울렁증도 좀 있고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원래 그 아이였다가 오, 진짜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아하. 강연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이가 됐었는데 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긴장도가 지금 사실 굉장히 높아서 네. 제가 막 두서없이 막 말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그냥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을 그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위한 게 정말 뭘까를 네. 생각을 해주신다면 발도르프 교육을 네네. 추천한다는 네, 마지막 말씀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지금 배움 한 스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나 발도르프식 목공 경험하고 싶은데 혹시 공방 가도 될까? 이 생각 드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네. 가능한가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발도르프를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이제 발도르프 체험 교실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보내주셔도 되고 네.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실도 가능해서 너무 좋다. 저희 이제 공방으로 문의 주시면 네. 체험 가능합니다. 그럼 공방 문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공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악동 공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악동이 이제 장난꾸러기 악동이 아니라 네. 사실 이게 노래할 악, 즐거울 악자에 움직일 동, 즐겁게 움직이자는 뜻을 담았어요. 여기 인스타나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네. 이제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어서 바로 문자나 전화로 연락 주셔서 가능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배움 한 스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만약에 내가 발도르프 교육을 이거 해도 될지 말지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악동공방 인스타그램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송경수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한테 진짜 크나큰 배움 또 한 스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배움 한 스푼 하세요. 감사합니다. 족대꾸알